호주가 일본 군함을 도입한다. 잠깐만요. 일본이 군함을 수출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무기 수출을 현실로 한 건데요. 과연 어떤 함정이 호주로 향했을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리얼 웨폰에서 확인하시죠. 지난 8월 5일 호주 해군의 차세대 다목적 호위함으로 일본의 모가미급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정확히는 모가미급의 설계를 기반으로 호주 해군의 요구에 맞춘 함형인데요.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정을 해외에 수출한 첫 사례이기도 하죠. 모가미급은 일본이 배치 중인 가장 최신형 호위함인데요. 디자인만 보더라도 스텔스성을 아주 중시한 첨단 스타일인데요. 원래 일본 함정은 레이더 반사면적 저감을 위한 어떤 디자인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이번에는 꽤나 화끈한 스텔스 디자인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모가미급은 디젤 가스터빈 혼합 추진 방식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평범한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평상시 저속 항해에는 디젤 엔진 2기를 이용하고 고속 항해나 급가속이 필요할 때는 여기에 가스터빈 엔진 1기를 더해서 최대 3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빠른 수준은 아니네요. 전투력도 그냥저냥 무난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6셀의 마크 41 VLS, 즉 수직 발사기와 127mm 함포 1문, 17식 대한미사일 8발, 그리고 대자머레, 여기에 근접 방어 체계인 CLM 1기가 탑재되어 있죠. 다만 VLS에는 아직 함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 있지 못했고 현 단계에선 대잠 미사일만 운용하는 어떤 대잠 미사일 전용 수직 발사관처럼 운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센서와 전투관리 체계만큼은 상당히 우수한데요. 레이더는 일본이 독자 개발한 평판형 사면 배열 레이사, 즉 능동식 위상 배열 레이더죠. 일명 미니 이지스라고도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OPY2라는 어떤 형태가 탑재되어 있고요. 대잠 전용의 센서나 전제전 체계 역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한 우리 해군의 충남함처럼 모가미급에도 통합 마스트 개념이 적용됐으며 처음부터 수중 수상 무인 체계를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이게 당연히 대잠 헬기도 운용하기 때문에 이 대잠 헬기와 함께 헬기형 무인기를 운용할 공간까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투정보실인 CIC가 다른 함정과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요. 대부분의 CIC는 대체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사각형 배열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모가미급 같은 경우 CIC를 세계 최초로 벽 전체를 360도 스크린화한 원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모든 정보를 누가 봐도 딱 한눈에 보이게 딱 배열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그만큼 상황 인식을 빨리 공유하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상인 거죠. 여기에 유저 인터페이스죠. 어떤 조작 인터페이스 역시 최대한 쉽고 직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원을 절감한 효과와 함께 교육 시간이 짧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위함이긴 하지만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000톤이 넘는, 즉 우리나라는 이수지급 구축함, 이거와 맞먹는 덩치를 자랑하거든요. 장시간 작전이나 원거리 항해에도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플랫폼 자체는 나름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하기도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미 개량형 모가미급의 건조가 결정된 만큼 현재의 모가미급의 해상자위대가 원하는 함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돈이 없다, 이 얘기죠. 하여튼 모가미급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도의 인력 절감 부분인데요. 해외의 동급 호위함이 평균 120에서 150명 사이의 승조원으로 운용되는 반면 모가미급의 공식 정원은 90명, 이마저도 실제로는 80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인원으로 충분하다 하고요. 심지어 비상시에는 60명 가지고도 운용이 어떻게든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호주 해군은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호주 해군이 운용 중인 독일제의 엔제급 호위함은 물론이고 이 같이 경쟁했던 메코 A210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모가미급의 이런 어떤 인력 절감이라는 특징도 큰 매력으로 작용했을 것 같네요. 참고로 해외 해상자위대가 이걸 어떻게 승조원을 교대시키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승조원은 한 배에 딱 고정이 돼 있고 정 교대할 필요가 있다면 정박할 때 필요한 인원들만 바꾸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가미급 같은 경우는 일단 해상에서 선박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교대가 이루어지고 또 교대를 승조원 전체가 한 팀으로서 통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은 항구에 정박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정박 횟수와 비용을 줄이는 데다가 여러 팀을 미리 편성한 다음에 팀째로 계속 교대하면서 늘 한 팀은 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승조원의 과로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2022년부터 매년 두세 척씩 모가미급을 추역시키고 있고 현재까지 총 8척이 전력화되었는데요. 물론 그중 6척은 아직 VLS조차 장착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원래는 총 22척이 건조될 계획이었지만 12척으로 축소됐고요. 이렇게 보면 확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VLS를 32셀로 늘리고 함대공 미사일을 처음부터 통합한 개량형 모가미급 12척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총 24척이 되니까 기존 목표 물량이 22척보다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호주 해군에 제한된 모델도 바로 이 개량형 모가미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제품 수출 경험이 거의 없는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해상자위대에서 운용되면서 성능이 검증된 편이고 일본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또 이게 납기라는 면도 무시 못하는 게 일본도 조선소의 어떤 납기라든가 건조 속도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그래도 빠르고 납기를 잘 지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 모가미급은 호주 해군의 기존 헌터급과 엔제급 호위함들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총 11척 중에 초기 3척은 일본에서 건조해서 2029년에서 2030년 무렵에 인도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본 조선소는 해자대를 위한 함정만 건조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대형 수출 사업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지 우려도 있는데 사실 초도함 3척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주에서 건조하는 물량들인데 이거는 진짜 해외 조선소들과 협력하고 해외 정부와 협력한 어떤 협력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일본이 어떤 이 경험이 충분한지가 문제고 또 호주의 어떤 조선소의 어떤 스피드라든가 어떤 그 건조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대체로. 그래서 어떻게 이거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계약으로 일본과 호주의 해양안보 협력이 훨씬 끈끈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까지 쌓이면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따라서 앞으로 모가미급이 다른 아세안 국가나 중동 쪽으로 수출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보고요. 모쪼록 우리도 첨단 기술의 고도화를 서둘러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